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내용은 최근 테크 업계를 문자 그대로 뒤흔들고 있는 아주 도발적인 이론입니다. 한때 실리콘밸리에서 혁신 그 자체를 상징했던 구글이 요즘 들어 어째 움직임이 무겁고 느릿느릿한 과거의 레거시 기업처럼 변해가고 있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오늘 이 흥미로운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과연 이 주장이 사실인지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구글을 한번 떠올려보죠. 자체 칩인 TPU부터 거대한 데이터 센터, 최첨단 AI 모델, 그리고 전 세계가 쓰는 검색 엔진까지 정말 모든 걸 다 갖춘 완벽한 수직 통합 제국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봐야 합니다. 과연 이 거대한 덩치가 구글에게 무기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스스로를 짓누르고 혁신의 발목을 잡는 무거운 족쇄가 되어버린 걸까요? 자, 오늘 살펴볼 흐름을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IBM와 논쟁부터 시작해서 최근 불거진 클라우드 신뢰 붕괴 사태, 핵심 서비스들의 쇠퇴, 관료주의 문제, 커뮤니티의 팽팽한 찬반 의견,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지털 임대업자로서의 미래까지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첫 번째 섹션입니다. 바로 IBM화 논쟁이죠. 혹시 최근 실리콘밸리에서 유행하는 IBM화, 영어로 IBMification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과거에 소비자들이 열광하는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던 회사가 어느 순간 거대한 기업용 독점 시장에만 기대면서 정작 우리 같은 일본 사람들의 일상과는 완전히 멀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전에 IBM이 딱 그랬잖아요. 절대 안 망할 것 같았는데 말이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분석 자료들에 따르면 지금 구글의 행보가 이 현상과 소름 돋게 닮아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클라우드 신뢰 붕괴입니다. 사실 이 논쟁에 제대로 불을 붙인 결정적인 사건이 최근에 하나 있었어요. 기업 가치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잘 나가는 스타트업, 레일웨이 이야기인데요. 글쎄, 이들의 구글 클라우드 계정이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사전 경고도 없이 보스에 의해 싹 차단돼 버린 겁니다. 심지어 바로 전화해서 해결할 전담 담당자도 없었죠. 와,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 이 사건 하나로 구글 클라우드에 대한 신뢰가 그야말로 바닥을 쳤습니다. 이 상황이 딱 뭘 보여주냐면요. 현재 구글 클라우드가 얼마나 애매한 포지션에 갇혀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냅니다.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언제 자동화 보트한테 계정이 날아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느껴질 거고요. 반대로 인디 개발자들은 어떨까요? 굳이 이 돈 주고 그냥 훨씬 싸고 빠른 해치너 같은 대안을 쓰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도 저도 아닌 텅 빈 중간 지대에 덩그러니 남겨진 셈이죠. 세 번째 섹션, 핵심 서비스의 쇠퇴입니다. 인프라 얘기는 이쯤 하고 우리가 매일 쓰는 서비스들로 눈을 돌려보죠. 일명 구글의 제품 공동묘지입니다. 구글 리더, 행아웃, 스테디아, 인박스, 구글 플러스. 이름만 들어도 아쉬운 서비스들이 수두룩하죠. 한때 우리가 정말 유용하게 썼던 것들인데 말입니다. 이렇게 사용자 반응이 좀만 안 나와도 가차없이 플러그를 뽑아버리는 구글의 패턴.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젠 소비자들이 그냥 지쳐버린 겁니다. 브랜드 자체에 대한 깊은 불신이 쌓인 거죠. 자료에 나오는 이 문장이 진짜 핵심을 찌릅니다. 사용자들은 이제 새 제품이 출시되기도 전에 그 제품의 죽음을 먼저 예상한다. 맞아요. 이제 구글이 아무리 기가 막힌 새 툴을 발표해도 예전처럼 가슴이 뛰지 않잖아요. 오히려 속으로 저것도 길어야 2, 3년 하다가 없애겠지 하고 아예 시작조차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신규 사용자 유입을 꽉 막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 구글을 지탱하는 핵심 기둥 4가지의 현주소를 하나씩 뜯어볼까요? 우선 검색. 최근에 도입된 AI 오버뷰 기능 때문에 원작자 웹사이트로 가야 할 클릭을 구글이 중간에서 싹 다 가로채고 있죠. 크리에이터들 불만이 장난이 아닙니다. 유튜브는 또 어떤가요? 온갖 기계적인 저퀄리티 AI 스팸 영상들로 넘쳐나고 있고요. 안드로이드는 예전에 그 자유로웠던 개방성을 잃고 점점 폐쇄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G 스위트는 사용자들 못 빠져나가게 구독 해지 버튼을 교묘하게 꽁꽁 숨겨놓는 꼼수까지 쓰고 있어요. 이게 참 크리에이터나 일반 사용자 모두에게 갈수록 적대적인 환경이 되어가고 있다는 게 뼈아픈 현실입니다. 네 번째, 혁신에서 관료주의로. 도대체 구글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이 지경이 된 걸까요? 최근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죠. 구글의 최고 전성기를 이끌었던 에릭 슈미트 전 CEO가 공개 행사 무대에서 관중들에게 야유를 받았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한때는 순수하게 엔지니어링의 낭만이 살아 숨쉬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스크럼 마스터니
문서 작업이냐 하는 중간 관리자들만 득실거리는 거대한 관료주의의 성벽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대중들에게 구글이란 이름은 혁신보다는 왠지 모를 독성에 가까운 이미지로 변해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죠. 자, 5번째 섹션입니다. 커뮤니티의 엇갈린 시선. 지금까지는 구글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주로 다뤘는데요. 테크 커뮤니티인 해커뉴스에서는 이 상황을 두고 아주 치열한 찬반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반대쪽 의견들도 중립적으로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겠죠. 아까 그 레일웨이 사태 기억하시죠? 구글이 임의로 계정을 날려버렸다는 비난에 대해 커뮤니티 일각에서는 아주 냉정한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아니, 수십억 달러짜리 비즈니스를 굴리는 기업이 클라우드 회사랑 전담 계정 관리자 계약 하나 안 맺어놨다고? 그건 너무 아마추어 같은 실수 아니냐라는 거죠. 다시 말해 이런 엔터프라이즈급 사고를 무조건 구글 시스템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는 뼈아픈 지적입니다. 또 다른 반론도 있어요. 구글 클라우드 쓸 바엔 차라리 저렴한 인디 호스팅 서비스를 쓰자는 의견들 많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팩트 폭격이 들어옵니다. 대안으로 많이 언급되는 해치너 역시 예고 없이 계정을 닫아버리기로 아주 악명이 높거든요. 테크신에선 아예 해치너레드 당했다라는 밈까지 있을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무작위 차단의 공포가 비단 구글 한 회사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현실적인 시각입니다. 그리고 그 악명 높은 제품 공동묘지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옹호론이 있습니다. 오히려 성과 안 나오는 제품을 빨리빨리 쳐내는 게 건강한 위험 감수, 즉 리스크 테이킹의 증거다라는 주장이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일단 크게 질러본 다음 안 되면 미련 없이 접어야 또 다른 혁신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전형적인 실리콘밸리식 마인드라는 겁니다. 들으시기에 어떤가요? 양쪽 다 꽤 일리가 있죠? 자, 드디어 마지막 6번째 섹션입니다. 디지털 임대업자로서의 미래. 양측의 치열한 공방을 쭉 살펴봤는데 그럼 결국 구글은 어떤 회사가 되어가고 있는 걸까요? 솔직히 온갖 비판을 받고 삐걱대고는 있지만 구글이 여전히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고요? 다가오는 AI 시대에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기술력, 그리고 그걸 전 세계 사람들에게 뿌려주는 압도적인 유통망,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죠. 정보의 바다에서 누가 살아남을지 결정하는 건 여전히 구글입니다. 옛날 IBM 전성기 때 IBM 제품을 사서 해고당하는 직원은 없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었거든요. 참 씁쓸하게도 이제 이 말이 구글을 향하고 있습니다. 구글을 선택해서 해고되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은 즉 사람들이 이제 구글의 제품이 너무 멋지고 혁신적이어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냥 워낙 크고 업계 표준이니까 문제 생겨도 내 탓은 안 될 테니까 선택하는 조직적 관성에 기댄 가장 안전한 방어책이 되어버린 거죠. 오늘 살펴본 분석 자료는 구글의 현재 모습을 디지털 임대업자라는 아주 서늘한 단어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다며 눈을 반짝이던 인디 감성의 혁신가는 이제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는 그저 우리가 온라인 생태계에서 장사하고 살아남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매달 꼬박꼬박 자릿세를 내야만 하는 차갑고 거대한 디지털 건물주만이 남았을 뿐이죠. 오늘 분석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이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꼭 남기고 싶네요. 아무리 시장을 장악하고 엄청난 AI 인프라를 독점하고 있다고 해도 말이죠. 정작 그 제품을 진심으로 원해서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과연 그 생태계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무소불위의 독점 권력과 맞바꾼 사용자들의 신뢰, 그 장기적인 청구서가 과연 구글에게 어떤 모습으로 날아올지 우리 모두 유심히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